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경제 이슈는 바로 금값의 움직임입니다.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 기존 금융 질서에 대한 깊은 불신, 신호일 수 있다는 이 금값 상승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넘어선 거시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밤 글로벌 경제 뉴스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미국의 금리 동결과 견조한 제조업 지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달러 약세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 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잠시 쉼표를 찍고 향후 경제 지표를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 1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52.5로 시장의 예상치인 51.9를 상회하며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지표의 호조는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어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지만 흥미롭게도 원달러 환율은 2026년 2월 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445.4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1원 하락하며 달러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달러 약세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되었고, 이는 달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소비 심리의 둔화 조짐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관련 불확실성, 심지어 파월 연준 의장의 리더십 공백 우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달러의 매력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아시아 주요 6개국 증시 또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락 출발 후 장중 상승 전환하는 변동성을 보였으며, 코스피는 3,900선 아래로 후퇴하며 조정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섹터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면적인 경제 지표들 속에서 금값 상승이라는 현상은 더욱 미묘하고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은 경제가 불확실할 때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금값 상승은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넘어선 복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금은 여전히 절대적인 안전한 피난처일까요? 아니면 이 상승세 뒤에 더 큰 구조적 변화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금값의 움직임은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라는 낡은 프레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신호일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금값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하는 배경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 지표를 넘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모의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정책을 강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글로벌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확대시켰고, 이는 필연적으로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자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다시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극도로 키웠고,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부담과 하방 압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는 금을 더욱 강력한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게 했습니다.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금은 전통적으로 그 가치를 지켜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막대한 국가부채 증가와 이로 인한 중장기적인 달러와 가치 하락 가능성은 금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특정 기축 통화의 불안정성이 대두될 때마다 금은 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이는 금이 특정 국가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금값 상승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누적되어 온 경제적,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금이라는 자산을 통해 표출되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흐름의 일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최근의 금값 상승은 단순히 지금의 불안한 경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넘어 미래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깊은 경고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값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투자 수익률을 넘어 다가올 경제 변화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심층적인 변화를 읽어내야 합니다. 금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서곡일까요? 그렇다면 현재의 금값 상승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보고 누가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까요?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전통적으로 달러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지난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달러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인 것도 이러한 오랜 경제적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에게는 단기적으로 환율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일시적인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금값 상승이 단순히 달러 약세의 반사 이익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달러와 기존 기축 통화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은 신뢰 하락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의 상황에서는 금을 선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이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외환 보유고 다변화를 위해 금 매입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기존 화폐 자산에만 자산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 가치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순매도 전환 경향은 높아진 환율 부담과 더불어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시사합니다. 이는 국제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보다 안전한 자산을 찾아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금값 상승이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패닉 바잉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 오히려 투자자들은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만 금을 안 가지고 있으면 뒤처진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금값 상승은 원유,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고조될 경우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같은 더욱 심각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고 실질적입니다. 만약 금값 상승이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심화의 강력한 신호라면 우리의 일상적인 구매력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실질 소득의 감소와 생활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값 상승은 단순히 몇몇 투기 세력의 움직임이나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산 가치와 직결된 매우 중요하고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다가올 경제적 도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뉴스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닌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서막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값 상승이 안전자산 선호라는 익숙한 틀을 넘어 현재의 금융 질서와 기축 통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과 불신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가 수십 년간 굳건히 믿고 의존해왔던 달러화 중심의 금융 시스템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겪었던 전례 없는 규모의 양적 완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들, 즉 급격한 물가 상승과 자산 버블 현상은 이미 우리에게 기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 증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 실패 사례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 가능성과 함께 기존 화폐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노출시켰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불안감 속에서 금은 단순히 위험,
회피 수단을 넘어 기존 질서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의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와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신용이나 발행, 주체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화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금값 자체의 일시적인 등락보다는 금값 상승이 내포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메시지를 정확히 해독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금값 상승이 단기적인 현상으로 끝나고 기존 시스템으로 회귀할 것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화폐 시스템의 재편을 예고하는 거대한 서막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발표될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언제 어떤 속도로 재개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달러화 가치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제 정세의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 여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관점에서 금의 가치를 평가하고 우리 자신의 자산 전략을 재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변화의 시그널을 정확히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값 상승이라는 현상이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라는 전통적인 해석을 넘어 현재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질서와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나타내는 중대한 신호일 수 있음을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금의 가치는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반영하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금값의 움직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기축통화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금값 상승의 물결이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이어질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핵심 이슈와 흥미로운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고 현명한 통찰력을 통해 불확실한 시대의 나침반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